이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목공소. 오늘의 주인공 용호씨는 오전부터 작업에 열중이다. 그의 직업은 목수.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는 용호씨다. 15살 때부터 했으니까요. 지금이 47이니까 한 32년? 33년 되겠구나.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나무와 함께 했다. 가난 때문에 시작했던 이 일이 그의 평생의 직업이 되었다. 가난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일을 해야 했던 용호씨. 한평생 나무만 만지며 살아온 용호씨의 작품엔 그의 인생이 묻어있는 듯하다. 그의 작품엔 따뜻한 사람 냄새가 묻어난다. 낡은 공방에는 그의 손때 묻은 연장과 기계들, 그리고 그간의 작업을 말해주는 톱밥들로 가득하다.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와인장요, 와인장. 어린 시절 배고픈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지체장애를 갖게 된 용호씨. 근데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를 낳아가지고 한 12개월 이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어느 쪽으로 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들고 나오라고 했대요.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날씨는 눈이 많이 내리고 춥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만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제 업고 있었으니까 다리를 궁둥이로 깔고 앙자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며칠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했었는데 뭐 지금의 내가 된 거니까. 몸은 약간 불편하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용호씨다. 좋은 말로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목공 일을 하다 보면 자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찔리셨어요? 예. 괜찮으세요? 직업상 가시 찌르는 건 밥 먹듯 하는 일이라서. 나무와 함께하는 용호씨의 손이 조금은 특별해 보인다. 용호씨의 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목공 일 하다가 요것은 16살 때 잘린 것 같아요. 기계, 그 당시 좀 기계에 대한 미숙함이 있었는데. 상처 입은 손엔 용호씨의 고단했던 인생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아픔도 많이 느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목공 일이 싫어서 서울로 도망간 적도 있고. 하지만 용호씨가 목공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지독한 가난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 돈 없이 한 20년을 또한 돈이 없어가지고 장애인이 되었고, 또 돈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사회생활 일찍하게 됐고, 돈 때문에 사회생활을 한 건 맞는데 또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했던 게 이루고 그걸 이제 되돌아보는 관점에서 제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결코 돈보다는 내 삶이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 작업 중 울리는 벨소리. 예. 알았어요, 아들님. 기다리세요.
무슨 전화예요? 아들이 학교로 수업 끝났으니까 델레오라는 소리. 일하시다 말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전화 오면? 그렇죠. 제 자식인데 어떻게 했어요. 제 자식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제 자식인데 아빠가 움직여줘야죠. 자식 사랑이 끔찍한 용호씨다. 이곳은 근처에 위치한 초등학교. 용호씨의 첫째 아들 민서다. 자, 아들 타세요. 여기. 아빠는 이렇게 매일 아들의 등하교를 책임진다.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결혼을 하고 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애로사항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시작. 정말 다정한 부자지간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자기 할 일에 열중이다. 시키지 않아도 집에 오면 숙제부터 한다는 민서.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하는 민서는 아빠의 자랑이다. 한편 목공소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웃에 살고 있는 문수씨다. 용호씨와는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낸다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왔을까? 서각을 하는 그는 용호씨에게 오늘 칼을 맡기러 온 모양이다. 이거 안에 자리 잡게. 그의 손을 거치면 평범한 것도 특별한 것이 된다. 저 형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그냥 나무에 관련된 일은 어느 정도 다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서각칼을 다듬는 용호씨. 칼을 건네받은 문수씨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다. 부진하고 남도 도와주고 열심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내도 도움도 많이 받고 도움도 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용호씨는 평소보다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딸 데리고에 이비인후과 좀 다녀오려고요. 코가 좀 안 좋은데 의사 선생님 말이 직업병이래요. 근데 직업병인데 자녀들까지 같이 되니까 좀 없잖아 미안한 감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꼬마 공주님 미나를 데리고 아빠는 다시 길을 나섰다. 뭐지? 미나가 작은 손이잖아. 미나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요? 병원. 코 막혀 살이 있을까 말.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병원으로 용호씨의 가족은 발걸음을 옮긴다. 병원이 무섭지도 않은지 민서와 미나는 마냥 신이 났다. 내 깜빡했지 뭐. 미나 예쁜 미나 왔어요. 내가 우리 예쁜 미나한테 내가 민서라고 내가 그랬어. 미안해. 아이고 잘했어. 목공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민서와 미나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다. 하얀색인가? 알러지 있어서 지금 좀 자꾸 붓는 거거든. 미나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놈이 다시 이제 아이고 살이 부어서 좁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놈 조금 더 보내야 돼. 자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다. 네,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은 와가지고 좀 치료받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죠. 전에는 얘네들이 코가 줄줄 흘리면서 있었거든. 1번 눌러봐.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혼잡기.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겠어요. 엄청 미안했죠. 나는
이게 코가 계속 나오고 막히니까 난 내과로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한번 이비인후과 가보라 하니까 와봤더니만은 난리 막 이런 부모가 어딨냐고 야단을 하는데 한 2년 됐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도 나려고 하네. 응. 여기도 나오려고. 뿌리다, 뿌리. 뭐? 우리? 집 앞에 심어놓은 호박씨가 싹을 틔웠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부가 되겠어요, 이런 것도. 산교육. 그렇죠. 뭐 제가 좀 애들을 방목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풀어놓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출발. 목공소와 집 근처는 아이들의 자연 놀이터다. 어린 꼬마 미나는 호기심이 가득하다. 인형이나 장난감이 없어도 미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놀이를 찾는다. 용호씨는 자연을 벗어만 노는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게만 자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들 민서에게도 아버지의 작업장이 가장 즐거운 놀이터다. 그런 아이들에게 용호씨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준다. 빨리.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꽃잎 만들 거 봐. 아, 꽃잎. 아이고,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 우와, 미나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빨리 만들. 이야, 민서는 좋겠다. 아빠 때는 이런 거 없어갖고 맨날 구슬하고 저기, 이거 딱 치는 거, 너 만든 거 뭐냐? 딱지? 아, 짝지치기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아빠는 새총 들고 새자구려 다닌 거밖에 없는데. 야, 빨리. 있어.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주 놀아주시나봐요. 그렇죠. 뭐, 아빠이자 친구. 이건 어느 쪽에 놓을까? 이거 옆쪽. 이쪽? 응. 왜 이쪽으로 하면 안 돼? 이쪽 까만 거 이렇게. 민서는 어때요? 아빠가 이렇게 놀아주니까.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재미있어요. 아, 해바라기. 몸은 불편하지만 아이들과 놀아주는 이 시간이 용호씨는 즐겁기만 하다. 마음에 들어? 네. 누가 만들어줬어요? 아빠. 오빠도 도와줘. 여거. 항상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작업을 하는 용호씨는 씻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씻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먼지가 많이 나는 직업이라서, 물론 흙먼지 이런 거 아니지만은 나무가루 그게 몸에도 붙고, 오늘 일은 뭐 그냥 크게 먼지 나는 일이 아닌데, 그럴 때 좀 씻히면은 완전 개운하죠. 오빠, 일했으니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아지들. 일을 마치고 아이들과 이동하는 용호씨. 아이들은 신난 표정들이다.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먹으러. 외식이 있으니까, 거기 그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매일 저녁 시간 돼야지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아침 한 8시쯤에 다 등교하고 출근하고, 뭐 사실 저도 출근은 하는데 집안일 보면서 같이 일을 해가지고. 오늘은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가족 외식 날. 일을 마치고 외식 장소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아내를 생각하니 용호씨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엄마 인사. 안녕하세요. 힘들어? 오손도손 모여 앉아있는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 아, 좋겠다, 엄마는. 만나기는 2003년도 5월 6일인가? 나도 간섭 먹을까? 5월 6일이 맞나? 5일. 7일? 5일. 5일이었어? 하루 차이밖에 아니니까 이해해요.
늦은 나이에 필리핀 국적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의 자식을 둘까지 낳았다. 가난으로 인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보내야 했던 어린 시절이 용호 씨에겐 큰 아픔이었고 상처가 됐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은 용호 씨에게 큰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 아내도 이제 제법 한국 생활에 익숙한 듯하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용호 씨도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장모님 댁에 자주 못 가는 게 좀 미안하긴 해요.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차일피일 이것저것 또 걸리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벌써 한 3년 됐네요. 그런 쪽으로는 많이 미안하죠. 남자들은 다 죄인인가 봐요. 미나보다 더 큰 것 같다. 점점. 미나가 더 크네. 얘는 작아서 안 되겠다. 보글보글 해물들이 익혀지고 용호 씨는 아이들을 먹이느라 분주하다. 맛있다. 맛있어. 왜 안 드시고 아이들 아무래도 자녀들을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또 부모로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어리니까 이제 9살밖에 안 됐는데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서로 음식을 권하는 부부. 용호 씨는 항상 신혼인 듯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있어 용호 씨는 힘이 난다. 문화적 차이는 엄청 많은데 이제 또 그걸 이해해줘야 할 사람이 나잖아요. 내가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해하다 보니까 또 인내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툴 일도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 즐거운 가족 식사 시간이 그렇게 무르익었다. 오른손으로 해. 이곳은 근처의 볼링장. 용호 씨가 낯선 상자를 들고 들어섰는데 이 상자는 뭐예요? 이게 저기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저희 볼링 백입니다. 제가 가구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재로 만들었어요. 용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볼링장을 찾는다. 오늘 저기 클럽 모임이 있어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골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주 도민체전에 있어가지고 장애인 볼링 대회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지만 볼링 실력은 수준급이다. 볼링은 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볼링은 97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취미 생활 비슷하게 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장애인 전국체전에 볼링 종목이 생겼다는 소리 듣고 좀 전문 선수로 뛰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죠. 취미생활로 시작한 볼링이었지만 지금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볼링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용호 씨에게 볼링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볼링으로 받은 각종 상장과 트로피가 그의 볼링 실력을 말해준다.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그는 시원스럽게 날려버렸다. 실력이 상당하신데요? 그렇게 많이 못 쳐요. 왼손으로 볼링을 치시나요? 네, 볼링은 이 손가락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잘려가지고 해서 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왼손을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장애인이라서 마땅히 할 만한 스포츠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일은 노동이잖아요. 운동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 즐기면서 같이 사람과 벗도할 수 있고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장애인 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돼야 장애인들이 소속감을 느끼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는 용호 씨. 네, 볼링 실력은 뭐 아까 치는 것 보셨지만 작년 3년 전인가 경체전에 가서도 이제 2인조 금메달도 딸 정도 돼가지고 볼링 실력도 뭐 장애인에서 갔을 때는 좀 대단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어딜 가던 인기 만점인 용호 씨. 체육은 그냥 사람 성격이 좋아요. 서로가 그냥 장애인이와는 서로가 장애인끼리 이 단합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서도 용호 씨 볼링 실력이 어때요? 요거 잘 못 차요? 요거는 에어 한 185. 육지 시합 가면 학이고. 회장님보다 잘 치세요? 어떠세요? 그의 삶은 언제나 스트라이크다.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목공소의 하루도 바쁘게 시작된다.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시작되는 소리 없는 전쟁. 일을 하고 있는 에스텔라 씨에게도 피곤한 아침이지만 항상 세심한 손길로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돕는다. 어디 가요? 네, 어디 가요? 유치원. 아직은 아침잠이 많을 나이. 투정도 부릴 법한데 아이들은 불평불만 없이 조용히 집을 나선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미나 우산. 미나는 아직 비몽사몽인지 우산을 가져가라는 엄마의 말도 들리지 않나 보다. 네, 아들 학교 바래다 주고 왔어요. 매일 아침에도 이렇게 통학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기 엄마가 운전면허는 있는데 아직 서툴러가지고 운전하는 걸 좀 두려워해가지고 뭐 제가 움직여야죠. 뭐 방법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 후 작업장으로 향한 용호 씨. 잠시도 쉴 틈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간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용호 씨가 가진 장인정신이다.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시야기, 마무리 작업하고 이제 밖으로 내놔야죠. 1인 시스템의 작은 목공소. 하지만 용호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계적인 시간 관리로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낸다. 아이들을 학교 보낸 후 아내 에스텔라 씨도 분주하긴 마찬가지. 그녀 역시 매일 출근하는 워킹맘이다. 아이들 보내면 이제 출근하시나 봐요. 네. 빨리 가고 싶은 몇 비와요. 출근 준비를 마친 에스텔라 씨. 갑자기 바늘과 실을 꺼내는데 뭐 하시는 중이세요? 거기 우산 고치 갈 거야. 아이들을 낳은 뒤 한층 더 검소해졌다는 용호 씨네 부부. 망가진 우산을 들고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고작 몇 번의 손놀림으로 망가진 우산이 새 우산으로 변신했다. 여기까지 주세요. 에스텔라 씨가 근무하는 곳은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의 거리. 시장 내에 위치한 한 상가조합이 그녀의 직장이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인 그녀가 한국에 시집와서 찾은 첫 번째 일터.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영어 동역이라고요. 그녀의 주 업무는 영어 통역.
일단은 그 외국인 중에서요 좀 이렇게 착하다고 그럴까? 한국말로 하면 좀 때가 묻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참 착하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시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것 같아요. 이거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에스텔라 씨는 시장 내 주차 관리까지 맡으며 1인 2역의 역할을 한다. 푸근한 인상에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녀는 시장의 미소천사다. 퇴근은 언제? 6시요. 출근이 9시, 6시. 퇴근. 아이들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가끔 만약 어디 전화 걸어 어떻게 뭐 했어? 한편 목공소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식탁 반 사이즈? 그럼 꽤 크네. 600에 한 600 해야 되겠네. 렌지대보다 폭이 예. 넓어요. 5분이? 예, 넓어. 사장님 사이즈가 지금 요 정도 되면 될까요? 요 정도? 우리 집 5분 이렇게 대략하면은 여기 한 600 정도 되고 여기 한 500 정도 되고. 방파오분 말하는 거 사장님. 응?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 밑에 뭐 놓을 것과? 뭐- 문 달아야 될 거? 아니 문까진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어쩐 일로 방문하셨어요? 아 여기 저기 옛날부터 친구 소개로 단골이었거든 마시게. 그러니까 저 사장님이 꼼꼼하고 되게 잘해주시니까 오다가다 한번 들리기도 하고 뭐 또 친구들이 있으면 주문할 거 있으면 오기도 하고 막 그러지 마시. 어때요? 뭐 종종 뵀으면 여기 사장님 어떠신 분 같아요? 사장님요 따봉이에요. 좋아요. 성질이 좀 더러워서 그런지 되게 그냥 만들면 꼼꼼하고 해. 되게 우리 스타일에 맞으니까 자주 애용하는데 대부분 좀 가구 안 사고 집에서 만들어 쓰는 스타일이라고 해. 네. 예. 꼼꼼한 손님들도 그의 손을 거쳐간 가구들을 보면 단골이 되어버린다. 여기저기 또 친구들도 모셔오고 또 고마운 사람들이지. 아는 사람들만 찾는다는 그의 목공소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용호 씨에게는 가구를 만드는 일이 하나의 예술 활동이다. 어린 시절부터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 수필가가 되고 싶었던 용호 씨. 그런 그의 꿈이 일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많이 하고 싶었었죠. 오래전에 한 10. 어쨌든 한 오소학교 다닐 때부터 좀 활동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탐나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문예창작반을 모집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저기 기본적인 소양과 그런 것을 배웠죠. 조금 먼 길을 돌아왔지만 벌써 4편의 수필을 발표했다. 가족 얘기도 많이 등장하고 또 제 삶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을 거예요. 미련도 남고 망감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요. 돌이켜보면. 신체적 장애와 가난이라는 난관을 굳은 의지로 이겨내며 진실한 글을 써내려간 그는 2010년 수필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또 하나의 도전에 성공했다. 제가 지나왔던 일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50편 적고 한 위트와 유머로 한 30편 정도 해가지고 개인 스피즈를 좀 내고 싶어요. 늦은 오후 또다시 목공소를 나서는 용호씨. 일을 시작하고 그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중문에 가고 있는데요. 거기가 작년에 그 가구 작업을 해드린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저 일하는 걸 보고 너무 꼼꼼하게 잘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혹시 필요한 뭐 물건 없냐? 있으면 자기가 사주겠다. 그의 팬이 되었다는 고객의 집. 용호 씨는 자신을 인정해준 고객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고객이 준비한 선물은 공구 세트. 여기는 감아놓는구나. 여기 담으라고. 우리 이것도 짜주시고 또 저기 방에 있는 장 짜주시고 테이블 이런 거 짜줬다고 고맙대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 여기 담으라고. 이게 하나씩. 실력을 인정해주고 일부러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선물까지 받으니 기분이 배가 된다. 아니 오늘 있으면 저희 이거 처음에 이 주방 하면서 원래 해주시는 거 처음 집 지을 때 초반에는 요 주방, 요 아일랜드 주방 하시기 시작했다가 이거 의자 뭐 저기 지금 탁자 그 다음에 이제 안방에 보면은 장롱이 있어요. 장롱 그 다음에 침대 밑에 놓는 그 침대 그걸 뭐라 그러나 침대를 놓는 그 데스크 하고 옆에 좌탁 뭐 보면 지금 아마 여기 기성 가구는 없고 다 최목수님이 짜주신 거거든요. 예, 저는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 기성품이 같지 않은 게 있고 되게 이제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근성이 있으셔갖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좀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도 처음엔 약간 이렇게 투덜대시다가도 결국은 나중에는 다 해서 주시더라고요. 네. 고마우시겠어요? 네, 그럼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게 생기면 이제 다음번에도 또 다음번에도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요. 저는 되게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죠. 네. TV, 탁자며 소파, 테이블, 의자 등 집안 곳곳에는 그의 손길을 닿은 물건들이 가득하다. 용호 씨의 실력이 한껏 뽐내어진 이 집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 대상에도 뽑히며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이제 비 안 오구나. 작업을 끝내며 웃으면서 고객과 인사하는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뿌듯한 순간이다. 2년이 돼가지고 또 다른 공사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는 게 행복하죠.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는데 그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바쁜 오후다. 갑자기 비 끝이니까 개구리들이 우글거린다듯이 오늘 갑자기 오후에 바빠졌네요. 제 일하는 건 뭐 대충 없어요. 아무 때나 누가 부르면 움직여야 되고 또 아무도 안 부르면 공장에서 하루 종일 작업해야 되고. 그래도 즐거우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저기 살아있는 거죠. 삶의 생동감도 있고.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 용호 씨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를 제일 먼저 찾는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 1400하고 1400하고 여기 좀 걸레바지 해놔야 되겠다. 썩어버리겠다. 걸레바지 한 10cm 하면은 꼼꼼하면서도 완벽주의적인 일처리. 일일이 디자인까지 고객의 입맛에 맞춰주며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를 만든다. 조금은 사람들이 그를 찾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최용호 씨는 어떤 분이세요?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마무리나 이런 것도 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이제 안 보이는 데까지 구석구석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아무래도 좀 섬세하고 세심한 게 있어가지고 좀 자꾸 이용하게 됩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용호 씨가 잠깐 발길을 돌렸다. 오늘 마침 어제 비구도 오고 해서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는 거예요. 제가 아직 구경을 못 했거든요. 저기 뭐 좀 특별한 곳이에요, 저기가? 여기 비만 오면 물이 흘러내린다는 곳이거든요. 야, 진짜 멋있다. 제주도에서도 유명한 절경을 자랑하는 옥도폭포. 자연의 아름다움이 바쁜 일상에 지친 그를 위로해준다. 거기 좀 시원하세요? 팍 뚫리는 것 같아. 늦은 밤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어느 한 야학교.
용호 씨가 학교로 들어선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제가 여기는 그 남들하고 틀린 모교랄까요? 어른이 돼가지고 공부를 한 모교. 공부를 이곳에서 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한 6년.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죠. 여기 입학할 때가 한 33살인가? 32살쯤 됐을 거예요. 그 어릴 때 삶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학 시절 그를 가르쳤던 은사님이 반갑게 맞이해준다. 오랜만에 찾아온 학교는 용호 씨에게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되돌아보는 뒤늦게 시작한 학교 생활이었지만 전교회장까지 지내며 학교 생활에 열정을 불태웠다.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여기. 예, 한 2년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얼굴은 시내에서라든가 가끔씩 지나다가 뵙긴 하는데 또 반대편으로 지나가니까 어떻게 마땅히 뭐도 아니고 그냥 지나치고 했는데 모처럼 만에 얼굴 뵈니까 많이 늙으셨네요. 아유, 느끼네. 나보다 어린데, 그죠? 나보다 연세는 저기 뭐한데 어쨌든 많이 햇빛을 매일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아 무슨 일 하시는데 햇빛은? 네? 관광 가이드 하는 거예요? 아 이번 주 토요일과 금토일. 다시 와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항상 여기는 진짜 그 배움이 샘솟는 우물가랄까?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 입학했던 야학교. 학생으로서의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최용호 씨는 그냥 모든 분이 전부 다 그렇게 하지만 열심히 하고요. 또 도전 정신도 강하셨고, 그럼 또 차분함 속에 또 많은 것을 또 하려고 하고, 또 좀 걸음이 좀 정상적이지 아니지만 회장님까지 맡으면서 하면서 열심히 하고 또 남 앞에 봉사를 먼저 하시는 분이고, 일단 좋은 점은 진짜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왜 선생님 저기 자녀는 몇 명이요? 아직 없어요? 꽤 됐잖아요. 한 4년? 6년 정도 여기서 배움을 받았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에게 엄청 고맙게 생각하죠. 뭐 물질적으로 어떻게 뭐 건네지는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혹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야학교를 찾는 사람들. 용호 씨도 이곳을 통해 다시 꿈을 키울 수 있었다. 네. 이분이 제가 그 오석학교 학생회장하고 학교 다닐 때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주로 한문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금방 선생님하고 얘기 좀 나누다 보니까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쉽겠어요. 예, 굉장히 좀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공부는 해도 끝이 없는 게 공부예요. 물론 어렸을 때는 공부하기 싫어서 저기 가출도 하고 하지만은 성인이 되고 나면은 가장 아쉬운 게 공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지 않은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된 케이스지만은 어쨌든 여기 있는 학생 모두가 아마 공부에 대한 한은 엄청 많을 거예요.